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X5 xDrive 30D M 스포츠 모델입니다. BMW X5 BMW에서 1999년부터 생산 중인 준대형급 SUV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세대 E70 모델부터는 쿠평 모델이죠. X6 모델과 플랫폼을 공유를 해서 제작이 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BMW에서 3 시리즈와 함께 상당히 공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는 모델이다 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 이 X5 시승을 많이 했죠. 작년에 X5 45E 모델 시승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고성능 라인업이죠. X5M 컴페티션 모델까지 시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트림 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X630D까지 시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X5 30D까지 시승을 하면 X5 모델에 대한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X5 2018년도부터 4세대 모델을 출시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코드명으로 보면 G05 코드명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2023년도 LCI 신형 모델이 출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신형 모델은 8세대 OS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X5 모델 경쟁 차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급 라인도 상당히 치열한 경쟁 구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델 구성이거든요.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 경쟁 차종들 시승 좀 많이 했죠.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건 아우디 Q7 그리고 링컨 에비에이터 모델도 시승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독일 3사 기준으로 해서 작년 판매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X5, X6 전부 다 BMW 모델들의 판매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초반에도 언급을 했지만 BMW에서 공을 들이는 모델이기도 한 이유가 이 판매량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5 모델 판매 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트림 구성으로만 보면 총 5개의 트림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가솔린 라인업인 40i, M50i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45e 마지막 디젤 라인업으로는 30D, 40D 이렇게 모델을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D 같은 경우는 현재 온라인 에디션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D는 제외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7인승 모델까지 트림으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30D와 40i 요 트림에만 7인승 트림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차량도 요거보다 이제 가격대를 보면 낮은 트림에 속해요. 트림이 이제 30D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7인승 트림과 M 스포츠 트림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가격대는 M 스포츠 트림이 높습니다. 그렇게 좀 트림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X5 X드라이브 30D X드라이브 모델입니다. 공식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모델 공식 판매 가격으로 보면 1억 1,4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기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모델 옵션이 조금 변경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 옵션이 일부 이렇게 조정이 돼서 뭐 이렇게 출고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모델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지난번 X630D가 반도체 이슈에서 제가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당시에 빠져 있어 가지고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로 이제 지금 변경이 된 게 뭐냐면 일단 추가 사항으로 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추가가 되고요. 여기에 가죽 대시보드가 일부 일단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추가가 되면 반대로 이제 삭제가 되는 게 이제 생기는데, 첫 번째는 소프트 도어 클로징,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드라이브 터치가 이제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삭제된 구성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활용도가, 글쎄요, 소프트 클로징 도어도 사실 그렇게 크게 이렇게 확 와닿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 조정으로 인해서 100만 원이 이제 추가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트림 중에 제가 좀 전에 이 30D 모델 7인승 모델도 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7인승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공식 가격으로는 약 360만원 정도가 현재 M 스포츠 모델이 좀 더 가격이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승했던 X6 30D 모델이랑 가격을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20만원 정도 X6 모델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번에 시승했던 X5M 그리고 X6M 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SUV 그리고 쿠페형 SUV 이렇게 나눠지면 쿠페형 SUV가 좀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옵션이 좀 조정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옵션 조정된 트림으로 보면 P1-3 이렇게 코드명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X5 30D M 스포츠 트림입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 3.0L 직렬 6계통 디젤 터보 엔진,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스텝트로닉 8단 ZF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86마력, 최대 토크 66.3kg 포스미터 SPL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파워트레인 수치 자체는 지난번 시승했던 X6 30D 모델이랑 동일한 시스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평범한 실험실에서도 지난번 시승했던 X6 30D 모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공차 중량 2.3톤이고요. 복합 연비는 10.7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X5 30D 모델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X5M 컴페티션 모델도 시승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구성이 조금 느껴지기는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알루미늄 테트라곤 인테리어, 그리고 가죽 대시보드, 그리고 안트라사이트 헤드라이닝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번 X630D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변속기 주변에 크리스탈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로 변속기랑 이 iDrive 컨트롤러 위쪽에 이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이 인테리어 구성, 요거는 이제 인테리어 트림과는 다른 얘기인데, 인테리어 구성은 지난번 X5M 컴페티션 모델과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인테리어 트림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각 모델별로 그렇죠, 트림별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건, 예전에 시승했던 X630D랑 우선 인테리어 트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당시에 X6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메쉬 다크 인레이 요 구성이 적용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X6랑 X530D 요 인테리어 구성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구성이 센사텍 대시보드 사양인데, 이거는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반도체 이슈 때문에 옵션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가죽 대시보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12.3인치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기판 구성은 사실상 내연기관 모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난번 시승했던 X5M 컴페티션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로도 이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디지털 방식인데, 이건 이제 BMW 모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도 뭐 이건 제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확 바뀌는 구성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스포츠 모드로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컴포터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에코 프로로 가면 이런 식으로 계기판 테마도 변경은 됩니다. 사실상 스포츠나 컴포터에서 에코로 갔을 때 변화가 좀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색깔 자체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상단 HUD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예전에 전기차 시승했을 때 3세대 HUD 시스템을 제가 본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하면 HUD 이 시스템 사이즈는 조금은 작은 편입니다. 이것도 이제 추후에 뭐 LCI나 세대 체인지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 OS 자체가 이제 8세대 OS가 들어가면 이 HUD 시스템까지 전부 다 이제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나중에는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HUD 기능적인 면에서는 충실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좌측 조명 관련 패널이 버튼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지난번 시승했던 X5M 컴페티션 모델이랑 동일한 구성인 것 같아요. 일단 현재 모델 안개등은 후방에만 지금 적용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전방에도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현재 이 버튼 구성으로만 보면 후방에만 안개등이 적용된 구성입니다. 이 버튼 디자인 방식은 아마 작년에 시승했었을 건데 X5 45E 그리고 X7 40i 모델이랑 똑같은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승했죠 X6 30D랑도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수납판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부, 사실 이쪽도 지난번 X5M 컴페티션 모델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제 윈도우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이드 미러 조작하는 버튼 앞쪽에 트렁크 오픈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각도를 약간 이렇게 좀 올려놔서 운전자가 이제 조작할 때 상당히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레버 앞쪽에는 메모리 시트 구성까지 있고요. 총 2개까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트의 구성 메리노
가죽 컴포트 시트가 적용된 구성입니다. 지난번 X5M이랑 이제 다른 부분이죠. 지난번 X5M 같은 경우는 M 메리노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헤드레스트 부위의 디자인 구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외적으로는 이 조작할 수 있는 범위, 구성면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어요. BMW가 시트가 정말 편합니다. 이 편하게 느껴지는 게 일단 조금의 이 쿠션감, 요것도 이제 느껴져서 그럴 수는 있는데, 무엇보다도 조작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시트 각도부터 해서 이 상단 각도만 또 별도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 사이 서포트도 지금 전동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허리 지지대까지 지금 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본인의 체형에 맞게 시트를 정말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시승 행사에서 850i를 시승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리고 X5M 컴페티션 모델 이렇게 시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850i 시트가 제일 탄탄했던 것 같아요. 탄탄하고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X5M 컴페티션, 오늘 시승하고 있는 X5 30D 모델도 이거는 공통적인 상황인데, 시트가 상당히 편합니다. 이건 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 X5M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았던 게 뭐냐면, 고성능 차량에다가 이 시트에 앉았을 때의 착자감부터 해서 여러모로 이제 좀 편안한 느낌을 좀 줘서 그래서 좀 더 매력이 느껴졌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오늘 X5 30D도 이 시트에서는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시승을 꼭 해보시고 이 착좌를 해보시면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시트는. 그리고 스티어링 휠, M 스포츠 가죽 스티어링 휠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동 방식, 좌측에 짧은 컬럼이 있습니다. 요걸 조정을 해서 틸트와 텔레스코픽 전동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MW 스티어링 휠의 장점이 있죠. 이 휠 사이즈, 요게 림 사이즈가 상당히 두툼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안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서는 요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을 좌측에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기본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12.3인치 디스플레이 구성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도 BMW의 공통적인 디스플레이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형 내비게이션도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지난번 X5M에서 거의 대부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스포츠 쪽 들어가 보시면 댐핑, 스티어링 휠, 엔진, 변속기 이렇게 지금 구성이 보이실 건데, 오늘 차량 지난번 X630D랑 다른 게 있습니다. 지난번 X630D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삭제가 되고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제가 적용됐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 현재 X5 30D 모델은 에어 서스펜션이 드디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댐핑도 이쪽에서 에어 서스펜션을 활용해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승기가 지난번에 이 승차감 테스트도 했었는데, X630D는 기본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에어 서스펜션이랑도 차이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운전자 어시스턴트, 이쪽에 안전 및 경고 들어가 보면 이것도 지난번 X5M 컴페티션 모델과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면 충돌 기능, 측면 충돌,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다 조향 간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및 정렬 쪽에 들어가 보면 여기죠, 카메라 버튼 이쪽에 눌러 보면 현재 모델 서라운드 뷰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차를 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가격대의 차량들은
이 웬만한 ADAS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난번 X5M도 가격대가 좀 높게 1억이 넘죠. 그리고 현재 차량도 1억이 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BMW에서 사용할 수 있는 ADAS 시스템 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에어컨 구성을 살펴볼까요? 일단 현재 모델도 포전 타입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독립으로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2열도 좌우 독립으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열 같은 경우는 통풍, 열선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은 열선만 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BMW는 이 포전 타입만 적용이 되어 있어도 이 구성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 전면 쪽입니다. 우선 이 안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제 옵션이 이제 추가되면서 들어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컵홀더 2개 위치를 하고 컵홀더 사이에 11V 파워 아울렛이랑 USB 타입 A 포트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X5M 컴패티션이랑 다른 건 여기에 이제 냉온 기능은 없어졌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기 주변, 일단 변속기 라인 보시면 디자인 구성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크리스털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변속기 디자인이 상당히 화려하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도 그렇고. 일단 변속기 좌측 라인, 엔진 스타트 버튼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는 ESC 그리고 주차 관련 버튼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하단 쪽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보이실 건데 총 4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어댑티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차량 에어 서스펜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드별로의 차이점 2부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아이드라이브 컨트롤 밑에 저번에 X5M 컴패티션 여기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아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원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오면 차고 조절을 할 수 있는 레버가 들어올 겁니다 라고 제가 언급했던 기억이 났는데, 현재 모델이 에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이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레버가 위치를 합니다. 지금 2단계로 되어 있네요. 제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해놨거든요. 내려볼까요?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나오죠. 디스플레이에. 내려간다. 총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차고만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제 예정 속도가 올라가면 드라이브 모드에 맞춰서 이제 차고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다 올라갔죠? 신기하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단에 센터 콘솔입니다. 일단 현재 모델도 시트 컴포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1열의 열선 기능을 활성화해 놓으면 이 센터 콘솔, 이 도어 트림부에서도 히터가 올라옵니다. 이건 겨울철에 정말 따뜻합니다. 이 콘솔은 좌우측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이 콘솔 안쪽에는 USB 포트로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콘솔 사이즈는 차량 크기를 생각하면 그냥 무난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 루프 쪽에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된 구성입니다. 지난번 X5M 컴패티션이랑 다른 부분은 루프 쪽에 지난번에는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었죠. 확실히 이 구성면에서는 안트라사이트 헤드라이닝도 무난한 편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X5M 컴패티션에서 봤던 알칸타라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시승을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 X5 30D를 먼저 시승을 하고 그 다음에 X5M 컴패티션을 시승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좀 잘못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현재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급감으로 보면 알칸타라가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기본 하이파이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6급에서는 그래도 1억대가 좀 넘어가면 하만 카돈을 좀 넣어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하이파이 시스템, 그냥 무난한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지난번 시승했던 X630D M 스포츠 모델이랑 실내 옵션 구성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지 이제 그 차량 X630D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이슈로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삭제가 되면서 그 옵션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외의 구성은 동일한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차량 급을 생각하면 이 옵션 구성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러운 구성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X5 30D 모델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5 30D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더블20원, 후륜은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은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이거 아마 작년에 시승했던 45E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이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테스트는 컴포트 모드로 변경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에어 서스펜션이니까. 전반적인 승차감으로 보면 이거는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걸 감안하면 조금은 탄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BMW에 있는 모델 트림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모델, 없는 모델과를 일단 먼저 비교를 하면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승차감적으로는 좋습니다. 특히 방지턱을 타고 내려갔을 때 살짝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편안함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BMW 모델만 가지고 기준을 했냐면, 제가 아우디 모델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모델도 시승을 많이 해봤거든요. 벤츠는 아직 공식적으로 시승을 많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아우디의 에어 서스펜션이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아우디 모델들이 좀 더 편안함이 좀 많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좀 차이가 있냐면, 이 지금 방지턱 넘어가 보면 이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이 넘어갔을 때 후륜 쪽 바운싱에서 살짝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 자체가 아우디 모델들이 좀 더 크게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탄탄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에어 서스펜션으로 승차감을 좀 확보해주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시승했던 마세라티 르반떼 모델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일단 후륜 쪽에서 가라앉는 느낌은 살짝 듭니다. 그 부분 때문에 승차감으로는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BMW를 정말 소유를 많이 하셨던 분들, 특히나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모델들을 소유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을 시승을 해서 컴포트 모드로 놓으시면 조금 편안한데 라고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에어 서스펜션에 대한 이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 특히나 뭐 아우디나 벤츠 이런 계통에서 에어 서스펜션을 많이 경험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은 탄탄한 느낌이 드실 수 있는 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컴포트 모드로 놨을 때의 승차감은 괜찮아요. 후륜 쪽에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좀 만들어 주는데, 사실 이렇게 탄탄하게 조여놓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탄탄하게 조여놓는 기분도 좀 들거든요. BMW의 에어 서스펜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 다른 타 브랜드의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들과의 차이, 이렇게 좀 구별을 좀 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에어 서스펜션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탄탄합니다. 변속기 좌측으로 밀어서 야, 이거 역시 달리는 거는 이렇게 밟고 방지턱. 일단 전반적인 승차감으로 보면 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모드별로 이 스트로크 자체의 범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로 인해서 모드별로의 승차감 차이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컴포트 모드로 놨을 때 그래도 적당히 단단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제 에어 서스펜션만의 특유의 이 느낌이죠. 이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 놓으면 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조금 줄고 스트로크를 짧게 가져가려는 이 움직임 자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이 전반적으로 탄탄하게 좀 받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확실히
지난번 45E 모델도 이랬었거든요. 제가 기억나기로. 이게 시승을 해보니까 느껴지는데, 현재 이 BMW X5 30D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단단한,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한 서스펜션 세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게 여기서 풀브레이크, 브레이크 잘 들죠. 우선 가속 페달을 전개를 하면 이 디젤 엔진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초반에 발진되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속이 진행된 후에 토크가 지금 66.3kg/ms 스페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토크 용량도 있고 출력도 지금 280마력이 넘는데, 이 종합적으로 파워트레인 출력만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 파워트레인 수치 자체로 이 차량을 밀어붙였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단지 이제 가솔린 엔진, 예전에 40i 모델도 시승을 했던 것 같은데, 가솔린 엔진 트림이랑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RPM 연역대에 사용해서 좀 제한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변속을 패드 시프트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해도 그 전에 이미 변속을 해버립니다. 그런 좀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장점으로 느껴지는 건, 보통 디젤 엔진이 적용되면 사실상 배기음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전개를 했을 때 이 엔진 쪽에서 들려오는 음색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킹은 뭐 M 스포츠 브레이크 들어가 있으면 대응을 잘 해줍니다. 현재 모델도 그래요. 이 크나큰 덩치를 이런 식으로 차를 브레이크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승차감으로 보면 저속보다는 고속으로 달렸을 때의 탄탄함이 좀 많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중이 좀 크게 걸렸을 때 이 서스펜션에서 좀 탄탄하게 받아주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 주행에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쪽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이 어느 정도 롤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 이제 좀 탄탄하게 좀 조여줘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딱 5000rpm까지네요. 야, 코너가 디젤 엔진 치고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힘, 그리고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가볍게 나가는 힘,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3.0L 디젤 엔진으로 출력을 진짜 잘 뽑았네요.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느끼게끔 해주는 거면. X5 엑스드라이브 30D M 스포츠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변속기 좌측으로 밀어서 패들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럭스 이렇게. 야, 이 코너링 안정감은 정말 좋습니다. 좀 전에 코너링 테스트 했을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 기본적인 서스펜션 자체가 에어 서스펜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탄하게 조여놓는 좀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고속주행에서 안정감으로 장점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터널 구간 속도 영역으로 보면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 한 8km 정도가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난번 시승했던 X6 30D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저 터널 구간 누가 더 빨리 들어왔는지 테스트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
생각에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X6가 좀 더 빨리 들어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라는 걸 감안을 하면 요거는 좀 제가 다양하게 이제 트림별로 시승을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이렇게 초반에 가속했을 때의 느낌이 좀 끝까지 연장을 해주면 가속감이 좀 더 계속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후반부로 RPM 영역대도 그렇지만 속도 레인지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이게 처지는 느낌이 나요. 그 처지는 느낌으로 인해서 이 후반부 가속이 조금은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디젤 엔진을 가지고 이 가속력을 좀 더 확실하게 좀 뽑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40D 트림까지는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M50D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M50D는 구매하기가 어렵죠. 단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젤 엔진으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좀 더 끌어내고 싶다 하시면 40D 모델이 좀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뭐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된 거를 감안을 하면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속도 영역까지 좀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X5 xDrive 30D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사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X5M 컴페티션 모델도 촬영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촬영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X5M 모델과 오늘 기본이 되는 X5 모델 익스테리어에서 좀 확실하게 차이점을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M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 이 기본이 되는 모델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블랙 하이그로스 패키지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알루미늄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면 디자인에서 아마 그릴이 가장 크게 지난번 X5M 모델이랑 차이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모델, 이거는 BMW의 일반 라인업 모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일 라인의 키드니 그릴이 적용된 부분이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X6 30D 모델이랑 공통적인 사항은 액티브 키드니 그릴이 현재 X5 30D 모델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셔터가 닫혀 있어서 이렇게 키드니 그릴이 이렇게 닫힌 형태가 되고요. 주행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오픈이 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램프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X5 30D 기본적으로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BMW 레이저 라이트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헤드라이트 구성은 지난번 X5M 컴페티션 모델과 동일한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인터넷상에서 기본 X5 모델 안개등 들어간 걸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이 안개등이 제가 알기로 이쪽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30D는 전면 쪽에는 안개등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X5M 컴페티션 모델과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전폭 부분에서 한 40mm 정도가 이 기본 X5가 좀 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크기 자체가 준대형급, 어떻게 보면 준대형급 이상의 이 포지셔닝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쪽에서 주는 다부진 느낌은 확실하게 좀 느낄
느껴지는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이렇게 서 있어도 오늘따라 조금 왜소하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X5 30D 모델 측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휠 타이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륜 275mm, 후륜 315mm의 21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된 구성입니다. 타이어 스펙을 보면 피렐리 P0 럼플렛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 이거 지난번 X630D에서도 봤던 디자인 느낌인 것 같은데 21인치 더블 스포크 741M 디자인 휠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륜 휠 안쪽에 보시면 M 스포트 브레이크까지 지금 눈에 띄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측면에도 알루미늄 익스테리어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라인 그리고 루프 레일까지 알루미늄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0D 트림에서 어떻게 보면 M 스포트 패키지, 오늘 시승한 트림이 가장 비싸거든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저렴한 7인승 30D 모델과 측면 라인에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런닝보드가 삭제가 됩니다. 이 런닝보드는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사이드 스텝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 라인에서 사이드 스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30D 7인승과 기본 M 스포트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일단 뭐 차량 크기에 비하면 조금은 작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탑승을 해 보시면 거울 화각면에도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BMW 모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끝에 사각지대 경보장치까지 아주 활발하게 작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ADAS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조향까지 이제 간섭이 되는 ADAS 시스템까지 제공을 해주니까 전반적으로 뭐 무난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X5 30D 2열입니다. 일단 공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이상 들어가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가는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번 X630D 모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헤드룸 공간에서 공간이 확실하게 이 X5 모델이 좀 더 좋습니다. 그렇죠? 디자인의 특성이 가장 크죠. 착자를 하면 의외로 이 BMW가 1열 시트 구성이 상당히 좋아요. 어느 정도 이제 등급이 되면 상당히 편안하거든요. 근데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X5M도 그랬지만 1열 시트는 구성이 되게 넓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탑승을 하면 몸을 정말 딱 감싸줘서 이게 좀 약간 나를 안아주는 느낌으로 시트가 포지셔닝을 해준다고 한다면 2열 시트는 그냥 좀 놔두는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2열 시트도 그래도 시트 착자감은 괜찮아요. 어떤 부분이 괜찮냐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금은 푹신푹신한 이 쿠션감이 느껴지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2열 시트 앉으면 이 방석 쪽만 쿠션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좀 대부분의 차량에서 그렇게 좀 많이 느껴졌었는데, 현재 X5 30D는 이 등받이 쪽도 이 쿠션감이 좀 느껴지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착장을 하면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헤드레스트가 딱딱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콘솔은 지난번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앞쪽으로 빠지는 컵홀더, 그리고 이렇게 센터 콘솔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콘솔은 그냥 있다는 거에 여유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터 콘솔을 이렇게 딱 펼쳐서 이렇게 착자를 하면 상당히 편안한 이 착자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옵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 실내 옵션 설명드릴 때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지금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일 텐데 2열 이 루프까지 끝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썬루프를 개방해 놓으면 이 개방감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쉐이드도 지난번 X5M 컴페티션과 동일한 구성이에요. 이 수동 타입의 선쉐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구성, 이 센터 콘솔 후방 라인 쪽 보시면 현재 모델 포존 타입
에어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후방 컨트롤러를 통해서 좌우 독립으로 온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포전 타입이 적용이 되면서 이 비필러 라인에도 송풍구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2열에는 열선만 제공이 되어 있어요. 구성은 똑같네요. 여기 하단에 수납함 들어가 있고 가장 바닥 쪽에는 12V 파워 아울렛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X5M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요 1열 시트 뒤에 위치한 USB 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후방 라인 쪽에 조수석과 운전석 여기 다 포함해서 USB Type-C 포트를 각 포트 하나씩 충전 포트를 마련해 줬습니다. BMW X5 30D 모델 후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램프의 구성을 보시면 LED 테일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 구성은 지난번 시승했던 X5M 컴페티션 모델과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X5M 컴페티션이랑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 역시나 하단 배기구 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이 BMW 모델의 조금 개인적으로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요즘에 이 배기구 라인 대부분이 이제 디자인으로 적용된 구성을 좀 많이 취하거든요. 현재 X5 같은 경우는 듀얼 배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구성이에요. 뭐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배기음 자체는 그렇게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실내에서 가속을 했을 때 들려오는 엔진 사운드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렁크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는 지난번 X5M 컴페티션과 동일한 구성이에요. 이렇게 상단이 열리면 이쪽에 하단까지 이렇게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과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X5M 같은 경우도 그렇고 X6 30D 모델도 그렇고 에어 서스펜션은 오늘 시승하고 있는 X5 30D 모델에만 현재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버튼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차고가 내려갑니다.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니? 내려가는 거니? 올라갔다 내려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렇게 차고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 지난번 X5M과 마찬가지로 650L를 제공을 해주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870L까지 공간이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X5M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러거지 컴파트먼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 미끄럼 방지 레일까지 적용된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짐을 살짝 앞으로 좀 빼놨는데 여기 버튼이 두 개 있어요. 오토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누르면 이렇게 트렁크 스크린을 전동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시승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X5 30D 모델을 시승을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번 시승했던 X6 30D 모델이랑 조금씩 비교 아닌 비교를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오늘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이거 테스트를 다음부터는 좀 보면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X5M 컴페티션 모델을 먼저 시승을 하고 오늘 차량을 갖고 오니까 전반적으로 파워트레인이랑 실내 구성에서 차이점을 좀 많이 느끼는 시승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30D를 먼저 시승을 할 걸 그랬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종합평가를 해보면 이 30D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거든요. 30D 모델 같은 경우는 초반 가속력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속도 레인지가 조금 올라갈수록 후반부 영역 갈수록 조금은 처지는 느낌이 드는 이 구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젤 엔진을 가지고 조금 더 완벽한 이 주행 퍼포먼스를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40D 모델도 어떻게 보면 좀 장점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실지를 선택을 하실 문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건 현재의 30D 모델도 일반적으로 주행했을 때 이런 주행 느낌, 가속력 부분에서는 절대 빠지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동 성능 시스템,
BMW 모델에서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제동성 시스템은 확실하게 대응이 잘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범한 실험실 내에서도 계속 확인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X530D 모델 가속 영역도 그렇고 제동 성능 부분에서도 뭐 좋은 수준, 그리고 무난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시승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Oh well, you told me from the start that you got a problem with your heart, but these rose-colored glasses do wonders when there's a spark. I thought I'd be the one to make you wanna change your life, make you wanna take a wife. Oh, I could be your Joan of Arc. It's enough for me if there's a spark.